2021년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4%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중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어떨까요? 무려 전년 대비 판매 실적 112% 증가. 불과 몇 개월 전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는 경유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 전환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배터리의 기술과 생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국내 자동차 기업인 현대, 기아차도 세단 경유차 생산을 완전 중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회사는 바로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CEO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이며 한때 코인 열풍이 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천재 혹은 사기꾼으로 불리기도 했죠. 2003년 창립한 테슬라는 2017년까지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가 없어질 위기에 여러 번 놓였지만 2018년 테슬라 모델 3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반으로 2019년 말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아 2021년 2분기에는 분기 순이익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기록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전기차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도 빼놓을 수 없죠. 2022년 5월 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21조 원 규모의 투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의 연간 국내 생산량 144만 대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 글로벌 생산량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기차의 총 생산량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변수가 많은 해외보다는 국내 시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 전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를 약 2,700만 대로 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2,700만 대를 기준으로 점유율 12%에 해당하는 324만 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5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미국의 10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 투자 발표에 이어서 현대차도 미국의 공장 건설을 예고하며 삼성과 현대차의 두 CEO가 직접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위상이 정말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기차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로는 환경 문제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30% 이상의 미세먼지는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파트 주변의 도로나 지하주차장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자동차의 환경 파괴 문제가 이렇게 크다 보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매연이 없는 전기차는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한 대 보급될 때마다 연간 이산화탄소 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를 제조하거나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고려한다면 이산화탄소의 감축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전기차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유럽과 거리가 먼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유럽연합 중 석탄 전기 비중이 높은 폴란드로 가져와서 전기차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기차는 디젤보다 22%, 휘발유보다 28%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죠. 이처럼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전기차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가장 많아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내연 기관차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와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죠. 다음은 배터리 기술의 발전입니다. 먼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2차 전지로 분류됩니다. 1차 전지는 재활용 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성 전지이지만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배터리도 2차 전지에 해당하죠.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품입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200km에서 300km 정도였지만 지금은 무려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비록 추운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연비와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겨울철 연비가 떨어지는 현상은 가솔린 차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는 배터리 교체 사업이나 주행거리 상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중국이나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배터리 수압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아닌
아닌 전기 바이크를 중심으로 발전한 시장이지만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욱 상용화된다면 이것도 배터리 충전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지금도 전기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그 관심은 투자와 기술 발전으로 이어져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간 인류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에밀리 그린볼츠는 1946년 노벨 평화상 연설에서 기계로 인한 산업화는 이미 우리 시대의 특징이 되었지만 이는 기술 발전이 일으킬 혁명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인터넷의 등장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은 그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죠. 그러나 이렇게 급속한 변화는 다양한 문제점도 야기시켰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인류를 위한 문명의 발전도 좋지만 이제는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다양한 동식물들이 없다면 인간 또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유기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가 인류에게도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